안녕하세요, 진호씨TV입니다. 오늘은 참돔 타이라바 드랙 세팅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돔 타이라바에서 드랙 세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라바 낚시를 할 때 드랙을 상당히 열어놓고 낚시를 하게 되죠. 이 드랙력에 따라서 참돔의 입질을 받아서 예신에서 본신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돔을 후킹을 했을 때의 미스, 참돔을 후킹을 했을 때 빠지냐 안 빠지냐, 이 차이도 이 바로 드랙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쉽게 좀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수치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준이고 또 필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드랙 측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전자저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전자저울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당겨주시면은 드랙력이 측정이 됩니다. 지금 제 릴에는 드랙력이 한 2kg 정도까지 측정이 이제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저울 사용을 하시면은 릴의 드랙력을 간단하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랙을 좀 더 쪼아놓고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놓게 되면은 손맛이 없어요. 드랙을 강하게 조여 놓으면은 그 힘이 그대로 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 릴이 허용하는 범위 내가 아니라요, 그 필드 상황이 그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드랙을 좀 쪼아놓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랙을 조여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힘만큼 반작용이기 때문에 훅을 통해서 참돔 입에 이제 걸리는 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후킹이 더 정확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드랙을 조여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랙을 조여놓고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참돔들이 툭툭 건들다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툭툭 건드렸는데 이물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 참돔 전용대 같은 경우에 연질이지만 드랙이 너무 강해서 쪼았는데도 줄이 풀려 나오지 않아서 느끼는 이물감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참돔이 더 이상 예신에서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랙을 열어놓고 좀 낚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툭툭 치고 가버리는 그런 참돔들도 본신까지 이어지게 해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이라바 낚시를 하다 보면은 드랙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랙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참돔의 이제 개체수가 많고 활성도가 좋으면은 드랙을 좀 잠궈놓고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체수가 많고 활성도가 좋더라도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좀 풀어줘야겠지만은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바로 와서 덥석서 문다 그러면은 드랙을 좀 조여놓고 낚시를 하는 것이 후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리수 낚시 빨리빨리 제압을 해서 고기를 낚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랙을 좀 잠궈놓고 낚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드랙을 조여놓고 낚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고 하면요,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요. 깊은 수심 한 70m 이상 100m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이라바 낚시 할 때 라인으로 쓰는 합사 같은 경우에는 연신율, 즉 늘어나는 정도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m 정도 방출이 되면은 4m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4m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 위에서 로드를 크게 위로 치켜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m 아래에 있는 타이라바 같은 경우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밑에 있는 그 타이라바를 참돔들이 건드렸을 때 드랙을 꽉 쪼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물감이 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
라인을 많이 방출을 했을 경우 이 라인의 연신율 때문에 드랙을 좀 조여놓고 낚시를 해야지만 이 연신율을 최대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입질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릴링을 해서 슬랙 라인을 감아들이고 후킹으로 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0m 아래에서 참돔이 타이라바를 물고 반전을 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친다. 이 부분을 잘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100m 이상이 되는 수심에서 우리는 150g, 200g짜리 헤드를 쓸 거예요. 그 무거운 헤드가 참돔 입 주변에 달려서 100m 수심 아래에서 머리를 흔든다? 그렇게 되면 참돔이 머리를 흔드는 순간 그 수압과 무거운 타이라바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S자 모양의 슬랙 라인이 생길 거예요. 그걸 빠르게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슨해져서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상당히 강하게 조여놔서 빠르게 그 슬랙 라인들을 회수해주면서 후킹으로 가져가야만 참돔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상상을 하셔가지고 드랙력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드랙을 좀 강하게 조여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툭툭 치다가 안 물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 대신에 후킹을 할 때에는 강하게 조여주면서 후킹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좀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드랙을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랜딩 드랙력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랜딩력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잠궈서 이렇게 줄을 당겨 봅니다. 좀 약하네요. 그럼 좀 더 당기는 거죠. 당겼는데 빡빡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힘으로 참돔을 랜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드랙력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드랙을 좀 풀어줍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8칸 정도 풀어봤어요. 8칸 정도 풀고 보니까 상당히 잘 빠져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리트리브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맞춰두시고 채비를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리트리브를 하겠죠? 자, 그렇게 리트리브를 하다 보면은 참돔의 입질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참돔의 입질이 오면은 후킹을 합니다. 후킹을 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4칸을 잠궈요. 빳빳해지겠죠? 그러면 참돔의 입에 힘이 걸리면서 후킹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참돔은 2번, 3번, 4번 몇 번씩 힘을 써가면서 차고 나갈 거예요. 참돔의 힘이 어느 정도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 2칸, 3칸, 4칸을 차곡차곡 잠그시면서 랜딩을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설정한 드랙력을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 빼가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칸수만큼을 다시 쪼여 오면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랜딩 중간에 내가 지금 너무 드랙을 꽉 조였나? 라고 하면서 한 번씩 막 땡겨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불안해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드랙을 세팅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드랙은 너무 한 번에 급격하게 쪼거나 급격하게 풀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드랙을 확 조여버리면은 줄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조였나 해서 확 풀러버리면 슬랙 라인이 생겨서 설 걸려있던 그런 훅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은 한 칸, 두 칸, 한 칸씩 한 칸씩 신중하게 조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입질이 들어왔을 때 드랙을 어떤 식으로 좀 조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서밍을 사용을 해서 후킹을 하시는데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꽉 스프를 눌러버리면은 빵 하고 터져버려요. 왜냐하면은 참돔이 쭉 차고 나가는 순간에 팍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 대 힘으로 대결을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를 힘을 조절해 가면서 누르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에,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 서밍을 좀 하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집에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트리브를 이렇게 합니다. 리트리브를 하는데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살짝 뻗어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돌리면서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자,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돌립니다. 입질이 들어옵니다. 손가락을 뻗어서 드랙을 살짝 만져주는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드도 잘 보셔야 돼요. 로드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자, 돌리다가 로드를 들어주면서 손가락을 뻗어서 따다다. 자, 왜냐면은 손을 핸들에서 떼고 드랙을 만져주게 되면은 리트리브가 끊기겠죠? 그러면은 오던 참돔들도 리트리브가 끊기기 때문에 돌아서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고 드랙을 쪼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드도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리트리브 속도가 늦어지거나 이제 언밸런스해지겠죠? 그러면 로드를 천천히 들어서 그 리트리브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로드의 텐션을 사용을 해서 참돔들이 이제 터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자, 감다가 손가락을 뻗어서 이렇게 두세 칸, 네 칸 잠궈주는 연습. 요거를 집에서 해주시면은 참돔의 입질이 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몸에 배어 있어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놓치지 않고 참돔들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챔질을 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참돔들이 예신을 쪽쪽쪽쪽 하다가 반전을 하겠죠? 쭉 차고 나가는 순간에 방금처럼 후킹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서밍을 해서 이제 강하게 서밍을 해서 챔질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전을 쭉 한 다음에 멈춰서는 순간에 강하게 챔질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은 이렇게 드랙을 쪼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참돔이 달려나가는 중간에도 드랙을 쪼으면서 하는 챔질 같은 경우에는 터지지 않습니다. 로드에 텐션도 있고 드랙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훅이 참돔의 입에 박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참돔이 반전을 할 때 자신있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대신에 자신있게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랜딩 드랙력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두시면은 좋은가? 제주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일 없으면 너무 막 예민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2kg에서 2.5kg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면은 그 드랙 안 만집니다. 그대로 그냥 랜딩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많이 만져야 한 칸, 두 칸 정도 빼거나 넣거나. 그리고 보통은 뭐 1800, 1.8kg 정도의 드랙력을 사용을 합니다. 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에서 1500, 1.3kg에서 1.5kg 정도의 드랙력으로 랜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에서 1.5kg의 드랙력을 설정해 놓고 많이 한번 만져보세요. 많이 이제 만져보시면 이 정도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느낌을 살리셔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리트리브를 할 드랙으로 맞춰서 하신 다음에 몇 칸 빠졌는지 기억을 해두시고 후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드랙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해 이제 참돔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드랙을 많이 풀고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드랙을 풀고 낚시하다가 랜딩을 할 수 있는 적정 드랙력까지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잘 기억하고 연습을 하셔서 서해에서 낚시를 하실 때 귀중한 한 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고 꼭 랜딩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또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을 해주셔서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